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번에 수업 시간에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게 있다고,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닌데 제 방 습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용해서 없애야 할 번뇌라고 제가 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감내해야 될 번뇌였죠. 그거 어제 자는데 새벽에 추워서 깼어요. 추워서 깨서 보니까 온열 매트, 온수 매트가 꺼졌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거 지네가 와서 끄고 갔는가, 말도 안 되는 상황. 그거도 잠을 못 잤어요. 누워서 그냥 계속 빈둥빈둥 대다가 왔는데, 그래서 감내해야 된다. 감내해야 될 번뇌. 그렇습니다. 저번에 저희 수업한 거 니간타 404쪽 끝나기 전에 니간타 부분, 영혼을 물질로부터 분리하여 홀로 우뚝 존재하게 하는 것이 자인하교 수행의 핵심이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톡 보내드렸지요. 다 보셨지요? 카톡. 그 뒤에 저게 이제 더 있었던 거예요. 도규 일물 상동로 보셨지요? 부은 자체 분무실 생사거래 여겨연 도규 일물 상동로 다면 불수 어생사. 한 물건이 있어서 항상 홀로 있어서 다면이 생사를 따르지 않는다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상태, 한 물건이 있는데 생사를 따르지 않는 이 한 물건을 안다면, 마치 여기 자인하교에서 영혼을 물질로부터 분리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분리했다 해도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더 드린 거, 저 밑에 부분에 가입해라고 하네. 여러분도 가입해라고 뜹니까? 지금 보려니까 못 보게 해놨네. 보면 1구흡진 서강수 한 입에 서강수를 다 들이키면은 말해주리라. 만법과 짝하지 않는 이 누구입니까? 하니까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들이키면 답해주리라. 그러니까 만법과 짝하지 않는 한 물건을 안다 해도, 그게 드러났다 해도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불교의 공부는 이렇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6 이제 봅시다. 405쪽 산자야 벨라티푸타 에메모원 세존이시여 한 번은 산자야 벨라티푸타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서 산자야 벨라티푸타와 함께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한 뒤에 한 곁에 앉았습니다. 세존이시여, 한 곁에 앉아서 저는 산자야 벨라티푸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자야 존자여, 이 뒤에 질문은 똑같습니다. 32.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묻자 산자야 벨라티푸타는 제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여, 만일 당신이 저 세상이 있소? 라고 내게 묻고 내가 저 세상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저 세상은 있다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하다고도 하지 않으며 그러하다고도 하지 않으며 다르다고도 하지 않으며 아니라고도 하지 않으며 아니지 않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저 세상은 없소. 저 세상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오. 질문, 이렇게 어떤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16번까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요 라고 내게 묻고 내가 생각한다면 나는 그렇게 대답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쵸? 33. 세존이시여 참으로 저는 산자야 벨라티프다에게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을 물었는데 그는 애매모호함을 설명했습니다. 앞에 육사외도의 내용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각 외도들의 교리가 다를 뿐 대답하는 패턴이 지금 다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출가의 결실에 대해서 나오는데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도 역시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해서 앞에 했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세존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마침 그 BTN 방송 중에 투게더 법장 스님이 하는 그 투게더 방송에 수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한 게 있더라고요. 그 저희 출가의 이익이 수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 환경이 잘 갖추어진 것이 출가의 이익을 들 수 있겠는데 결실, 출가 생활의 결실. 거기 법장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수행하는 삶은 업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업을 끌고 가는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했어요. 업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업을 끌고 가는 삶. 좋지요? 표현. 업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업을 끌고 가는 삶. 좋지요? 저 스님이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제가 드린 그거 카톡도 드린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드린 거 있죠. 어제 저녁. 이건 이제 2020년에 제가 쓴 글인데요. 이걸 봅시다.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 저희 회암사 템플스테이 법사로 있을 때인데요. 회암사에서 저녁에 혼자 차 마시면서 그 위에는 차 마시고 있었고요. 그 차 마시던 컵이 밑에 확대한 컵이 사진이거든요. 국화에 저기 사막이 있는 컵 여기다 먹으면서 이날 뭔가 좀 많이 좀 뭔가 좀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어두컴컴하게 해서 이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이때 감상을 쓴 거지요. 여기 제목은 덕분에 괜찮아요. 이거 운율을 좀 맞춰서 읽어줘야 돼요. 차를 먹는 사마귀 빛도 먹지요. 배고픔에 울어도 편식하지요. 국화야 싹터라 어서 싹터라. 눈물 온기 머금고 자리에서 솟아라. 여기 지금 두 줄 또 띄어놨거든요. 밑에 또 말투나 그 글자 숫자가 다르잖아요. 위에는 435 했는데 3343 이렇게. 근데 밑에는 445 무거운 걸음 어찌 왔나 어서 오게나. 자네 덕에 피운 꽃을 한번 보게나. 재촉해도 쉬어가야 앉았어도 돌아가야 때가 돼야 가는 것을 채찍질은 하지 마오. 그래서 뭐 좀 더 연장자 느낌? 그 다음 밑에는 다시 ABA 구조입니다. A로 돌아와요. 앞으로나 뒤로나 다름없지요. 달라지는 따름을 알고 가지요. 철퍼덕 잘해야 돼요. 철퍼덕 넘어져 꿈이 깨져도 그대의 염려에 다시 붙지요. 라고 해서 ABA 구조 봅시다. 차를 먹는 사마귀. 여기 잔에 사마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귀가 차를 먹어요. 차를 먹는 사마귀인데 빛도 먹고 그 위에 사진은 빛 있잖아요. 그래서 차도 먹고 빛도 먹고 배고픔에 울어도 편식하죠. 차하고 빛하고 없으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도 배고픔에 울어도
딴 거 안 먹는다, 편식한다. 뭔가 좀 고고하죠. 그렇죠? 고고한 느낌. 배고픔이 울어도 편식하죠. 배고픔이 울면 이제 눈물을 흘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화야 싹터라, 어서 싹터라. 눈물 온기 머금고 자리에서 솟아라. 국화 씨앗이 발아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온도와 습도잖아요. 그쵸? 그 초등학교인가? 시험에 나오지요. 씨앗이 싹 트는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래서 거기 뭐 토양 그 나오잖아요. 토양, 빛 나오고 그쵸? 그래서 예? 물. 그러니까 예. 다음 중 씨앗이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서 뭐 토양, 빛, 온도, 습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 빛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시죠? 그래서 눈물, 온기, 눈물과 온기 두 개입니다. 눈물의 온기가 아니고 눈물하고 온기. 굉장히 과학적으로 써놨어요, 제가. 그렇잖아요. 눈물과 온기를 머금고 그 다음에 자리에서 솟아라. 자리에서 솟아라. 싹 트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지금 그 눈물 있지요.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힘겹게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뭐라고 합니까? 무거운 걸음. 근데 글자 수 맞춰야 되니까 무거운 걸음. 어찌 왔나 어서 오게나. 참 힘들게 잘 왔다. 힘들게 꾸역꾸역 어쨌든 잘 왔다. 자네 덕에 피운 꽃을 한번 보게나. 갔다 온 거죠 어딘가. 그쵸? 여기서 그 눈물을 흘렸고 딴 데 갔다가 다시 왔어요. 자네 덕에 피운 꽃을 한번 보게나. 그 다음에 재촉해도 어차피 쉴 때는 쉬어가야 되고 그리고 앉아서 여기가 맞다고 하더라도 갈 길이 더 있어서 돌아서 가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때가 돼야 간다. 내가 열심히 안 할 때야 뭐 별로 할 말이 없지만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때가 돼야 변화가 있는 것이지 내가 무작정 계속 밀어붙인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채찍질은 하지 마라. 제가 이날 좀 싱숭생숭한 날이니까 속으로 채찍질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찍질 하지 마라. 그때 다시 A로 돌아와서 앞으로나 뒤로나 다름없지요. 이거는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크게 다를 것이 없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절, 다음 구절이 제가 앞에 BTN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돼요. 달라지는 따름을 알고 가지요. 달라지는 따름. 따름이라고 하는 것이 과보입니다. 과보.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아니면 다른 선택에 따라서 따라오는 과보를 알고 간다. 이거 업을 끌고 가는 삶 느낌 들시오? 업을 끌고 가는 것. 달라지는 따름을 알고 간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하든 저렇게 선택을 하든 제 딴에는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한 선택이지 그 다른 선택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다. 근데 철퍼덕 넘어져. 이게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하지만 잘못 선택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철퍼덕 넘어져서 꿈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쵸? 잘 되길 바라는 그 꿈 혹은 뭐 다치는 거 다 포함 어쨌든 철퍼덕 넘어져 꿈이 깨져도 그대의 염려에 저 B 그대의 염려에 다시 붙이오. 그러니까 혼자서 이 수행의 삶 혼자서 책임지고 혼자서 가는 삶이긴 한데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의 도움, 걱정, 염려 그런 것들의 힘으로 더 빨리 힘을 낼 수가 있다. 그렇게 써봤습니다. 잘 썼죠? 네. 역시 예.
거의 답정너 느낌인데, 네, 그렇게 이렇게 써서 그 수행, 출가자의 삶, 출가자의 삶이라는 게 이렇다. 그리고 저런 거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은 업에 끌려가는 것 같습니까? 업을 끌고 가는 것 같습니까?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24시간 다 그렇진 않지요. 어쩔 때는 끌고 가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끌려가는 것 같고 그렇지요. 근데 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제 생각임 추측입니다. 추측. 저를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추측인데, 자,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있죠. 좋은 일 뭔가 잘 하고 그럴 때는 내가 업을 끌고 가는 것 같고, 안 좋은 일, 내 팔자가 왜 이러나 할 때는 업에 끌려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죠. 좋은 일이 있으면 내 탓이고 나쁜 일이 있으면 조상 탓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업에 끌려간다. 선업을 지으면 즐거움이 있고 악업을 지으면은 괴로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과보는 선업과 악업에 대한 과보는 즐거움 또는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업에 끌려가면 즐거움에 끌려가더라도 나의 업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괴로움에 끌려가도 나의 업에 끌려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제 어려워지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나는 과연 업을 끌고 가고 있는가, 업에 끌려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끌려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끌고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기준점 어려워지죠? 네, 불교 어렵습니다. 수행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점들을 체크하고 가야 내가 비로소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단순히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업을 끌고 가고 있어.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업을 끌고 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35. 대왕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그대의 일을 하는 하인이 있어서 그 사람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무엇을 할까요? 하고 경청하며 그대의 마음에 들게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며 그대의 심기를 헤아리기 위해서 얼굴을 항상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공덕의 행처는 태어날 곳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공덕을 지어서 그 다음에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그것과 공덕의 과보란 참으로 경이롭고 참으로 놀랍구나. 이분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뚜 외대이쁘따도 인간이고 나도 역시 인간이다. 그러나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뚜 외대이쁘따는 신처럼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이 가져다주고 부여하는 것들을 즐긴다. 그러나 나는 그의 일을 하는 하인이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무엇을 할까요? 하고 경청하며 그의 마음에 들게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며 그의 심기를 헤아리기 위해서 얼굴을 항상 살펴본다. 그런 나도 이제 공덕을 지어야겠다. 그러니 나도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라고. 그는 나중에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를 할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몸으로 단속하면서 머물고 말로 단속하면서 머물고 마음으로 단속하면서 머물 것입니다. 신구의 삼업으로 다 단속하면서 머문다. 먹고 입는 것을 절제하고 지족하고 한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그를 두고 그대에게 구할 것입니다.
폐하의 일을 하던 하인이 있었는데 그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무엇을 할까요? 하고 경청하며 폐하의 마음에 들게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며 폐하의 심기를 헤아리기 위해서 얼굴을 항상 살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아십니까? 그가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였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몸으로 단속하면서 머물고 말로 마음으로 단속하면서 머물고 먹고 입는 것을 절제하여 지족하고 한 것을 기뻐한답니다. 라고. 그러면 그대는 여봐라, 그 사람을 다시 내게 오게 하라. 그래서 나의 하인이 되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무엇을 할까요? 하고 경청하며 나의 마음에 들게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며 나의 심기를 헤아리기 위해서 얼굴을 항상 살피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니까 이 당시 절대 군주거든요. 제일 강력한 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대답이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에게 절을 한답니다. 어렵겠죠? 자리에서 일어나 영접하고 자리에 앉기를 권하고 의복과 음식과 거처와 병구환을 위한 약품을 마련하여 그를 초대하고 그를 법답게 살피고 감싸고 보호를 해드릴 것입니다. 대왕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참으로 그럽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입니다. 대왕이여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천명하는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첫 번째 출가 생활의 결실입니다. 하인, 왕, 하인이었던 사람이 왕에게 절을 받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의복, 음식, 거처, 병구환, 약품을 마련해주고 초대하고 법답게 감싸고 보호해준대요. 그전에는 하인이 왕을 보호했잖아요. 근데 출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왕이 하인이었던 출가자를 보호하겠다고 그래요. 출가의 이익 대단하죠. 그렇죠? 출가의 이익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대답이요. 아주 명쾌하죠. 출가 생활의 결실 질문했고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주 간단하죠. 부처님께서 다른 육사외도는 자신들의 교리를 이야기했는데 부처님께서는 교리를 대답한 게 아니고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결실을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그런데 다른 것을 통해서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을 천명하실 수 있습니까? 대왕이여 할 수 있습니다. 또 할 수 있어요. 출가의 결실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대에게 다시 물어보리니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저 글 잘 썼지요. 그건 사실 답정너가 맞았고요. 지금 여기서는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상대방 생각의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인에게 드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불교는 보통 이런 식이거든요. 매너상, 예의상 하는 대답들 많잖아요, 바깥에. 근데 불교, 우리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할 말 해야 됩니다. 질문 봅시다. 대왕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그대에게 세금을 바치고 그대의 부를 증장시켜주는 농사 짓는 장자 한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앞에 노예는 노동력을 제공하고요. 지금 농사 짓는 장자는 금전, 재물을
담당하죠. 세금 같은 거 내면서. 공덕의 행처, 공덕의 과보단 참으로 경이롭고 참으로 놀랍구나. 앞에 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그에게 세금을, 몇 줄 내려갑시다. 나는 그에게 세금을 바치고 그의 부를 증장시켜주는 농사 짓는 장자이다. 그런 나도 이제 공덕을 지어야겠다. 그러니 나도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라고. 출가 생활이 많은 공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공덕을 짓겠다 했잖아요. 출가하면서. 저 어딥니까? 남방 어딥니까? 의무적으로 출가하는 나라 있잖아요. 잠깐 하루 이틀 잠깐 출가하고 부모님은 본인의 아들에게 바루하고 가사를 공양 올리고 다시 환속 속가로 돌아오고 그 부모님 복짓기 한다고 잠깐 출가하는 문화를 가진 그런 나라 있잖아요. 그 출가 좋습니다. 하십시오. 잘 얻어먹고 공덕 짓는 거 누가 뭐 주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잘 받으면 공덕이 되는데요. 아니, 물론 뭐 그렇게 복전 제가 여러분 복전 설명 드렸습니까 예전에? 복전 또 합시다. 또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저도 까먹었고 여러분들도 까먹었으니까. 복전, 출가자는 복전이거든요. 복전, 복밭. 그럼 저희는 밭 누가 가졌습니까? 제가 가졌잖아요. 출가자, 당사자. 그러면 그 밭을 잘 가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볼시하는 것,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저희는 씨앗을 뿌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씨앗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잘 가꿔서 아주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그거를 잘 하면 큰 복전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뭡니까? 약간 헛수고 그 비도 안 오는 땅에다가 씨앗 심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생을 기다려야 되겠죠. 마치 무슨 저거 있잖아요. 연꽃 뭐 천년 된 연꽃이야 뭐 이런 말 한 번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장의 복을 많이 지으려고 하면은 더 큰 복밭을 가진 분에게 보시를 해야 되고 또 승가에 보시해야 되고 혹은 앞으로 크게 될 분들에게 보시를 해야 되고 또 주변에 당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보시를 해야 되고 꼭 출가자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출가자 이렇게 남의 것만 계속 받아먹고 살면 복을 까먹는 거 아닌가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런 삶이 공덕이 될 수 있다는 거 신기하죠? 저거 있었어요. 예전에 동서양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불교라는 종교가 앞으로 전 세계에 어떤 중심이 된다. 정신문화의 중심이 된다라는 예언이 있었다고 해요. 동서양에. 그래서 미국인가 하여튼 저쪽 딴 나라 그때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죠. 거기서 조사를 보냈대요. 조사. 한국 불교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 좀 여차하면 이제 좀 제거할 마음이 있었겠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조사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의 불교는 자멸할 것입니다. 시간만 지나면. 그렇게 보고서를 올렸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끝났다고 하는데 그 보고서 내용 왜 가만히 두기로 했냐면 거기 가보니까 그냥 스님들이 남의 절에 가요. 아무 연고도 없는. 그럼 그 절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밥 얻어먹고 나올 때 돈 받아 나오고
그러니까 달라 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 전에서 자발적으로 주고 또 그 스님은 그 돈 갖고 또 딴절 가고 예전에 지금은 탁발 같은 거 이제 거의 안 하지만 과거에 그러니까 또 신도들은 처음 보는 스님인데도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드리고 아무 연고도 없는데 또 그 무슨 뭐 기도 하나 올리고 축원문 그거 이름 적고 스님은 축원한다고 이름만 부르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름 한번 불러주는데 돈 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외국 정서에서는. 그래서 자멸할 것입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냥 냅뒀다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다 어떤 복을 짓는 그런 과정들이다. 그러니까 저쪽에 복을 짓는다는 개념이 크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선행한다는 건 있지만 복을 짓는다는 개념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선행하는 것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36 다시 보면 우리는 그에게 절을 한다. 영접하고 자리 앉기를 권하고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후원하고 초대하고 법답게 살피고 감싸고 보호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지금 여기에서 뒤로 넘어가야 되죠. 아까 37번 읽었지요. 37번 읽었으니까 그 뒤로 넘어가야 되겠죠. 넘어가면 38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렇게 감싸고 보호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만일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입니다. 대왕이여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천명하는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두 번째 출가 생활의 결실입니다. 대답 참 잘하시죠. 그 상대방 질문에 따라 다른 이야기 많이 아는 경우에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말이 있을 때 그때는 상대방 질문에 대답하면서 특히 또 말이 길어질 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불교 이런 문답 보면서 그 문답하는 어떤 분위기랄까요? 이런 분위기를 나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떤 뭐 직업적으로 상담하는 분들은 당연히 잘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뭐 주변에 어떤 이런 식의 대화를 할 일이 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과 문답할 일이 좀 있는 분들은 여기 불교에 나오는 말하기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요. 크게 생각 없이 보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좀 분석해서 따져서 이렇게 하나씩 보고 또 다른 데에서 나오는 질문과 우리 불교의 문답이 어떻게 다른가를 좀 분석해서 보면 어떤 구조 같은 게 보여요. 지금 이건 1차적인 것이고 묻는 것 그대로 대답한다. 이것은 1차적인 것이고 그래서 좀 보면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또 문답 많이 하잖아요. 또 부모, 동료. 그래서 많이 하는 분들은 더 많이 보셔야 되고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보면 좋겠지요. 이렇게 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문답이 했고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왕이 된다는 것은 과거에 또 많은 공덕도 지었고 많은 공부를 했을 거잖아요. 우리 불교 수행적인 공부는 아닐 수 있지만 어떤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공부는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왕까지 갔을 거란 말이에요. 과거 생에. 그러니까 이 정도로는 성이 차지 않아요. 다음에 39 더 수승한 출가 생활의 결실에 대해서 또 질문합니다. 봅시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한 다른 것을 통해서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을 천명하실 수 있습니까? 더 수승한 것. 만약에 여러분들 밑에 만약에 안 읽었다고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질문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앞에 것만 해도 굉장히 수승하잖아요. 인사를 드리던 하인이 왕한테 인사를 받게 됐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수승할 수 있죠. 근데 왕도 그것은 수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왕의 수준도 대단하죠.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부처께서 대왕이여 할 수 있습니다. 대왕이여 이제 들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이제 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왔던 출가 생활의 결실은 우리 불교 교단뿐만이 아니라 육사외도 쪽으로 출가했다 하더라도 아마 왕은 그렇게 대접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불교 교단만의 결실이 아니에요. 이 앞에는 다른 교단에 출가했다 하더라도 외도 쪽으로 출가했다 하더라도 필요한 것들 저기 드리고 했을 거예요. 절까지 했나 안 했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하인이 저 육사외도가 됐다 하더라도 그 하인을 다시 불러들이거나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냥 두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수승하지가 않다. 눈높이가 다른 거, 저는 이런 거 좀 느끼거든요. 저는 이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출가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게 있어요. 그 뭔가 경험이 많고 많은 것을 높은 어떤 것까지 좀 본 분들은 좀 덜 놀란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왕이란 참 보통이 아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요 우리가 꼭 경험해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에 많이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여기 만약 연예인이 지나가요. 그러면은 연예인 너무 심하게 동경하거나 그러면은 막 팔짝팔짝 뛰고 그러잖아요. 박수치고. 또 심하면 눈물까지 흘리고 자기 우상이 나타났다면 눈물까지 흘리잖아요. TV에서 보던 사람을 실제로 보다니 그러면서. 근데 그런 걸 좀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또 유명해지기 전에 아니면 본격적인 어떤 궤도에 오르기 전에 예를 들면 어릴 때 친구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친구 잘 돼서 참 좋네. 그냥 그렇게만 하지 뭐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친구 있으면 또 다른 연예인을 봐도 그냥 편하게 좀 더 훌륭한 것을 찬탄할 뿐 뭔가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인 것처럼 막 뭐 좀 이렇게 막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어쨌든 이 왕 지금 더 수승한 것을 찾는 이 왕의 뛰어난 현재의 정신 상태 이것도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 대왕이여 여기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합니다. 그는 아라한이며 잠시만요. 벌레가 하나 있어서 책 넘겨야 되는데 납작해지잖아요. 보내줬어요. 그는 아라한이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며 명지와 실천이 부족한 분이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며 가장 높은 분이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며 깨달은 분이며 세존입니다. 그는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이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냅니다. 그는 법을 설합니다. 그는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게 법을 설하고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 법을 설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41. 이런 법을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다른 가문에 태어난 자가 듣습니다. 그는 이 법을 듣고서 여래에게 믿음을 가집니다. 그는 이런 믿음을 구족하여 이렇게 숙고합니다. 제가의 삶이란 막혀있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열린 허공과 같다. 예전에 나왔죠? 이 구절. 상대적으로 제가의 삶이 막혀 있는 거 상대적으로. 제가에 살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소라고둥처럼 빛나는 청정 범행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말씀 하시죠? 뭐 직장 가야 되고 아니면 가족들하고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사회생활들이 있어서 청정 범행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들도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라고. 그는 나중에 재산이 적건 많건 간에 모두 다 버리고 일가친척도 적건 많건 간에 다 버리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합니다. 이렇게 출가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뭅니다.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목들을 받아지녀 공부 짓습니다. 유익한 몸의 업과 말의 업을 잘 갖추고 생계를 청정히 하고 기회를 구족하고 감각 기능들의 문을 보호하고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추고 얻은 필수품으로 만족합니다.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추고 라고 하는 것이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얻은 필수품으로 만족합니다. 뭐 필수품이 부족해서 그것을 더 구하기 위해서 헐떡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만족한다 해서 그 다음에 짧은 길이 개하고 쭉 나오는데요.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 앞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더욱 수승한 출가 생활의 결실에 대해서 제가 저의 출가 생활의 결실 앞에 잘 받으면서도 공덕이 되는 이런 건 이제 낮은 기본적인 출가 생활의 결실이고 더욱 수승한 출가 생활의 결실이라고 하면 이 좋은 수행 환경에서 제가 세상을 보는 어떤 안목 같은 게 달라진 거 아마 제가자로 살아서 지금 이 나이였다면 가지지 못했을 그런 이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확장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처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저번에 6, 7, 8식 그 병계 소집성 하고 의탁이성, 원성실성 할 때 그것은 이제 나의 업식에 따라서 나의 상태에 따라서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보는 쪽의 입장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선악 시비를 어떻게 하는가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 판단의 근거 판단하게 되는 과정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오늘 할 거 육상원흉 그 프린트 드린 거 있죠. 그 육상원흉은 세상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 세상의 존재 방식을 알며 이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 방식을 알면 내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그 육상원흉 할 겁니다. 이거는요 제가
대학원 가서 논문 내려고 했던 거거든요. 대학 논문. 세상이 저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논문으로 승부를 보리라 했던 그 내용이에요. 근데 학교 도저히 못 다니겠어서 그냥 때려치우고, 네, 기회 되면은 과격해지네요. 잠시만요. 과격해지면 안 되죠. 평정을 유지하는. 방금 업에 끌려가고 있었어요. 업을 끌고 가야 돼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잠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 육상원흉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거 유튜브도 제가 나중에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공식 발표한 게 되겠지요. 네, 왜냐면 이게 화엄경 개론서나 이런 데에는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현재 화엄학을 하는 주류 분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무예법계에 육상원흉이 적용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달지 드립을 만들어서 커피 업계에 파문을 일으켰잖아요. 이제 막 돌이 떨어져서, 아직 파문이 작은데 이제 막 돌 떨어져서 이제 커질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리고 또 오늘 이 육상원흉을 함으로 해서 아마 화엄학계 육상원흉이 크게 중요한 학문이 아니거든요. 현재 중요한 파트가 아닙니다. 현재 화엄학에서는. 근데 과거보다는 이제 좀 더 중요한 하나의 파트를 차지할 수 있게끔 제가 정리를 해왔으니까 20분 쉬고 20분 쉬고 기 좀 모으고 지금 들뜬 마음 좀 짜증났던 거 좀 가라앉히고 올게요. 20분 쉬고 2교시 하겠습니다.